실리프팅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술 자체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실리프팅까지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떠한 환자분들이 실리프팅을 하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실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PDO 성분이나 녹는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만들어요. 그 실을 피부 속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 실이 분해되면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실에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가 피부를 걸어가지고 근막층을 걸어서 같이 잡아 당겨서 위쪽에 고정시켜주는, 그런 즉각적으로 당겨주는 리프팅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피부를 위로 올려 당겨줄 수 있는 시술은 실리프팅이나 에어젯 같은 일부 시술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술들은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켜서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늘어진 부분을 붙여주는 시술에 가까웠는데, 실제적으로 올려 붙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리프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너무 젊으신 분들은 사실 실리프팅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당겨놓게 되면 어딘가는 울겠죠. 혹은 패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환자분들에게 실리프팅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혹은 이제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니즈에 따라 가지고 연령대는 크게는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비대칭 교정보다는 드라마틱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갖다가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콧대를 갖다가 교정시키는 거랑 코끝을 세워주는 그런 코실이 있고요. 그리고 팔자주름이나 이런 미간주름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스프링 타입으로 된 캐번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서는 얇은 필라멘트형으로 된 실들을 갖다가 여러 줄, 50줄에서 100줄 피부 속에다가 주입해서 탄력 개선을 시키고 하나의 이제 받침대를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실에 따라서는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가장 맞는 오랫동안 사용한 실을 이용해서 피부를 당겨드리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굵고 길이가 긴 실로 많이 쳐져 있는 부분을 메인 볼륨을 좀 당겨주게 되고, 자잘한 모양의 교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고 그다음에 덜한 실로 같이 당겨주는 경우,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이 많이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모노실을 넣고 얇게 피부 속에다가 실을 깔아줍니다. 일단 녹는 실은 녹으면서 이제 콜라겐 형성을 약간은 도와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서 흡수가 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는 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녹는 실을 이용해서 시술을 합니다. 우리 얼굴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요. 근데 지금 녹지 않는 실로 완벽한 고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얼굴형이 바뀌고 탄력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그 실을 제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러도 예전에는 안 녹는 필러도 같이 썼었죠. 하지만 지금은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형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얼굴형을 갖다가 교정할 수 있는 시술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안전성과 동시에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얼굴형이나 피부 탄력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심부볼이나 팔자 쪽이 많이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볍게는 두 줄 민트실로 좀 강하게 당겨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간 남는 볼륨들은 조금 더 얇은 실로 4줄씩 해가지고 받쳐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얼굴 피부가 좀 조직이 치밀하고 강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실을 넣어야지 이거를 갖다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실의 줄수를 미리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붓기랑 통증은 이제 실의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실리프팅 시술을 할 때는 신경 마취 외에도 부분적으로 마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메센테라고 하는 마취 용액을 갖다가 미리 실이 지나갈 수 있는 방향에 약간은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굵고 길다란 바늘이 피부 속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붓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딤플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서 실이 일정한 깊이로 너무 얕지 않게 들어가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탄력 있는 피부라면은 부드럽게 당겨질 겁니다. 근데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피부가 얇거나 하는 경우에는 끌어당길 때 겉에 피부는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하게 당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여기 이건 어디 가죠? 이 부분은 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헤어라인 가까이에서 보통 시술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선이 간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피부 탄력이나 볼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실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에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실로 돌기를 잘 걸어놨는데 예를 들어 입을 쫙 벌리거나 아니면 표정을 너무 다채롭게 사용하게 되면 그 돌기들이 일부 빠지게 되면서 효과가 감소하는 그런 아쉬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 시술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리프팅 기법에 속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걱정이 되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제 담당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상태를 다시 한번 중간에 체크를 해보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이제 시술 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절대 소홀하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단순 붓기인지 아니면 염증이 생긴 상황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거나 다른 부수적인 이제 관리를 요하는 상황인지는 직접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만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붓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LDM이나 이런 시술 관리를 통해 가지고 줄여줄 수도 있고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만히 참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 가지고 통증을 경감시켜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붓기나 멍 같은 거라면은 저희도 조금 기다리시면 이것은 호전될 거니까 같이 한번 잘 지켜보자고 안심을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사실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접하시는 것보다는 꼭 시술을 한 의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진료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강하게 권유드리고 있어요.